뒤주에 들어가거라.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1762년 윤 5월 한양의 여름은 숨이 막힐 만큼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창경궁 안에서는 더위보다 더 숨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조선의 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뒤주에 들어가거라. 아들은 울면서 빌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혔어요. 그 안에서 아들은 파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꺼내졌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죠. 이게 바로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유, 사도세자가 미쳤으니까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은 그 뒤주 뚜껑 아래 감춰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도세자가 태어난 17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42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세자로 책봉될 때 영조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공포로 바뀝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매일 아이의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어린 세자에게 경서를 외우게 하고 틀리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세자가 10살도 되기 전에요. 칭찬은 없었고 질책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자가 임금 앞에 나아가면 온몸이 굳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를 보면 얼어붙는 아들.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명백한 불안장애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영조는 이걸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석합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건데 아버지는 아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자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옷을 입다가 갑자기 찢어버리고 궁녀를 때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옷을 30벌씩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걸 사도세자의 광증이라고 가르치죠.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모든 증상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만 심해졌다는 점이에요. 세자는 대리청정을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나라 일을 처리할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인정했어요. 세자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미친 사람이 나라 일을 잘 처리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치가 끼어듭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은 노론이 쥐고 있었어요. 노론은 영조의 편이었고 사도세자는 소론 쪽과 가까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가 여당 대표인데 아들이 야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셈이죠. 노론 입장에서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영조의 귀에 세자의 비행을 속삭였어요. 사실인 것도 있었고 과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실망한 아버지에게 이런 보고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762년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세자의 비행을 고변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영조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영조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세자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소문, 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의 처소로 향했다는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영조는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영조에게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세손, 훗날의 정조. 영조는 이 손자를 끔찍이 아꼈어요. 만약 사도세자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세자가 왕이 되면 노론을 숙청할 테고 정치는 피바람이 불 테고 어린 세손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조의 선택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아들을 죽여서 손자를 살리자. 사도세자를 역적으로 처리하면 세손까지 위험해지니까 미친 아들을 아버지가 처분했다는 형식을 택한 거예요. 뒤주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칼로 베면 역적이 되지만 뒤주에 가두면 왕실의 불행한 가정사가 되니까요. 뒤주가 다친 뒤 궁 안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세자를 모시던 시녀들, 동궁의 내관들, 한중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마 그 소리를 옮길 수가 없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 남편이 죽어가는 8일을 그녀는 어린 새손을 안고 견뎠습니다. 8일 뒤 뒤주가 열렸을 때 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즉시 후회합니다.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려요.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죽이고서야 슬프다니? 그로부터 14년 뒤 세손이 왕위에 오릅니다. 정조입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한 첫마디가 유명하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죽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조정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선원이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미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을 강요하는 아버지,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권력을 지키려 한 신하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한 사람을 뒤주 안에 가두었어요. 2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영조는 정말 아들을 미워해서 죽인 걸까요?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마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영영 알 수 없다는 게 이 이야기가 260년이 지나도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일 겁니다.